부산의 낙동대교입니다. 이곳은 고속도로 구간인데요. 제보자는 트레일러에 짐을 가득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제보자는 북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차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1차로는 공사 중이네요. 이거 뭐야? 이런. 아니. 아니 저 차가. 여기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제보자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나요? 진입할 적에는 이렇게 좌우를 잘 살피고 수신호라도 하고 나오든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수신호 없이 깜빡이도 안 집어넣고 들어왔거든요. 진짜 전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지를 했을 적에는 늦었죠, 이미. 위험천만한 이번 사고로 제보자의 차는 범퍼와 바퀴에 휠이 심하게 파손됐고요. 수리 비용만 무려 6천만 원 가량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 차선하고 여기 공간하고 합치면 20m입니다. 그러면 20m, 한 30몇 m 돼 보이네요. 정지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70으로 달릴 때 승용차 기준입니다. 40m가 필요합니다. 시속 80으로 달릴 때 50m가 필요해요. 그런데 트레일러 무겁죠. 큰 차죠. 큰 차는 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거의 1.5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정지거리가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이 공사 구간에서 툭 튀어나올 걸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으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제 쪽에서는 100%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8대 2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왜 80대 20이죠? 제보자가 20% 잘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차단벽 안에서 움직이는 거 계속 거기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튀어나오네요. 이렇게 나올 걸 예상도 못했고요. 짐을 가득 싣고 있어서 약 40톤의 트레일러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죠. 이 차가 나오려면 뒤에 차가 없을 때 또는 신호수가 저 차한테 신호를 해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쑥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불가항력이죠. 따라서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차로에 진입하기 전 주변을 또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운전자 모두를 위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는 제과점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이제 큰 길로 진입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뒤에서 꽝!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제보자는 그 주차장이 좁아서 후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비상등 켜고 천천히 오는 차가 없는데 차가 보이네요. 멈췄는데 와 엄청 세게 상대차가 와서 받고 제보자 차가 앞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당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협소한 주차 공간 탓에 후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보자. 차량의 파손 상태만 봐도 사고의 충격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이 앞차를 앞으로 밀어내고 그 뒷차가 이렇게 많이 찌그러졌다는 것은 저 차가 브레이크를 못 잡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제 내리셔서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았다. 자기 실수다. 막 이제 그러셔갖고 그분도 상대방도 처음엔 당황하신 것 같고 저도 너무 놀랬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그때 생각하면. 상대 운전자와의 대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니 저 못 보셨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밟았어요. 저 뒷차 운전자가 우회전도 좀 급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거군요. 이번 사고 과실비로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상대 측 보험사에서 이제 제가 후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과실이 80이라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차가 저한테 사고가 난 건데 제가 왜 과실이 80이냐 저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랬더니 제보자가 80이라고요? 오호 아니 말도 안 되죠. 보험사는 후진 대 전진이다. 그럼 후진차가 더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후진 대 전진의 사고가 아닙니다. 제보자는 비상등 켜고 천천히 나가요. 차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이때 제보자는 멈춥니다. 멈췄어요. 그런데 와서 아니 우회전할 때 우회전 천천히 돌아야죠. 그리고 앞에 뭐가 있으면은 멈춰야죠. 멈춰야 되는데 저렇게 세게 들이받는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또 다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사고를.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또 출두해서 제가 사고 경위서까지
번호까지 쓰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긴 하거든요. 경찰은 이 뒷차에 EDR을 분석하겠다는 거로 들립니다. 그 EDR 분석하면 사고 날 그 당시 5초 동안이 기록되는데요. 그때 브레이크 잡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으면 가속 페달을 몇 %나 밟았는지, 만일 브레이크를 잡은 거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게 들이받았다는 것은 그 앞에 속도가 진짜 빨랐다는 거죠. 우회전은 천천히 돌아야 돼요. 우회전해서 앞에 차가 있는데 브레이크 살 밟으면 설령 부딪히더라도 가벼운 접촉사고였죠. 앞에 자기보다 더 큰 차 앞으로 확 밀어낼 정도, 이런 사고는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편이 브레이크를 밟았든 아니든 관계하지 않고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감속 운전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운전자의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도로 위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 사고 피해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불법 주정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동네 지나다닐 때 양옆으로 차들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게 안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다 세우더라고요. 음식집 앞이고 어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무법천지 같아요. 저렇게 공간이 비어도 안 들어가고 그냥 불법 주차장으로 해서 적은 돈을 그렇게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가 금지돼 있죠. 2017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기억하십니까? 작은 불씨가 키운 대형 참사의 원인, 바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이 늦어진 겁니다. 이후 처벌이 강화된 불법 주정차, 과연 운전자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골목길에 빼곡하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좁은 틈을 겨우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결국 도로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진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로에 진입해야 되는데 지금 차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차 좀 빼주시겠어요? 답답합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특히 야간에는 이중 주차를 해서 저희 소방차가 대형 소방차가 화재 났을 때 진입을 못해서 실제 늦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소방차는 앞에 가로막고 있는 차들 그냥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어요. 내 차 망가진 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보상 못 받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법령에 위반해서 주정차된 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번 현장 점검은 긴급 차량의 통행이 곤란한 지역과 소방시설 인근에서 실시됐는데요. 불법 주정차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위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장소에는 이 구역을 설정해서 별도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태료가 2배로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서 그래서 화재 진압이 늦어지고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더 커졌을 때 단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4만 원이 아니고요. 결과가 더 커진 거, 손해가 더 커진 거,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책임져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과태료가 2배나 올랐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 또는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는 행동들 이런 걸 좀 삼가하셔서 진입했을 때 정말 양보를 좀 해주셔서 다 같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모든 운전자의 올바른 준법 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